네, 시선집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선집중 2부에서는 아침 주요 뉴스의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뉴스브리핑 플러스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1부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을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네. 북미 간에는 지금 또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북한 노동당 기관지 이 노동신문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는데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고 이 내용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노동신문에 실린 구절 하나를 좀 그대로 옮겨보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며 만족을 표했다. 또 여기서 또 사의라는 표현도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다만 친서가 전달된 시점이나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친서는 이제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대한 이 답신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북미 두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으며 일단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11일과 17일에 한번 두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교착 국면이 좀 풀리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직후에 친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무래도 이 한반도 주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워낙이 그 다각도로 지금 외교 현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이제 1박 2일 동안 국빈 방문했는데요. 그렇죠.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한 직후에 또 이제 친서를 공개하는 수순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그러니까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물론 이 미중 정상회담은 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주목하고 그렇죠. 뭐 있는 무역 문제도 네, 있고 무역 해서요. 분쟁 때문에요. 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자리인데 이제 중국이 여기서 이제 북한을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G20 정상회의 이전에 북한을 방문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 전에 나왔습니다. 네. 뒤이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서 네. 북한과 실무 접촉이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무 회담을 담당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한다는 또 보도도 나왔어요. 네, DMZ를 방문하냐 마냐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조금 있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저녁에 1박 2일 일정을 방한하고 또 다음 날인 30일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한 뒤에 헬기로 DMZ를 방문할 것이다. 이 보도는 처음에 이제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나왔어요. 네. 이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내용이 일본에서 먼저 나왔는데요. 지난 2017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원래 이제 비무장지대에 가려고는 했는데 그렇죠. 한번 무산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안개와 황사 사실 그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 한국 사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시계가 좀 안 좋은 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네. 한번 가려던 게요. 가시거리가 짧았어요. 이제 이 일정을 두고 한미 간에 막판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제안은 한국 쪽에서 먼저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사히 신문에서는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이 비무장지대에서 트럼프가 연설까지 할 것이다. 그럼 또 어떤 일종의 선언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언론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청와대 쪽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이 약간 소설을 썼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그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도 분명히 취재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가령 그 G20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라서 보통 이런 기사가 나올 때는 아사히 신문 같은 기사는 그 일본 내각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일정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런 어떤 선언까지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일본 내부 공무원들의 어떤 분석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 세월 잊혀졌던 이 한보 사태 그 장본인인 정태수 전 회장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정태수 회장이라는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죠.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저도 사실 어렸을 때만 약간 좀 기억이 나던 네. 기억이 옛 기억만 좀 나는 상황인데 이 과거 한보 사태 그러니까 재계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당시에 이제 가장 먼저 쓰러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줄지어서 IMF 구제금융 사태까지 이어졌는데요. 정태수 전 회장이 이 사실 강릉 영동대학교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이 해외 도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는다고 예,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갔죠. 예, 그 치료 목적으로 일본에 가겠다라고 했다가 사실상 도피를 한 건데요. 네. 이 정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한근 씨가 이분도 지금 해외 도피 중이었어요. 21년 동안 도피를 했고 33살에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한근 씨가 이제 회사 자금 322억여 원을 횡령해서 이제 국외에 은닉을 했고요. 스위스 계좌에 넣었고 네. 253억 원 정도 이제 국세를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에 올랐죠. 이 넷째 아들 정한근 씨를 어제 이제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이 22일에 이제 국내에 송환을 한 겁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 정한근 씨는 이제 지난 18일에 이제 파나마에서 붙잡혔는데요. 검찰 진술 과정에서 아버지는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해요. 하지만 무슨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아직 그 정한근 씨의 진술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태수 회장이 이제 살아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올해 나이가 이제 96세입니다. 네. 물론 이제 고령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진술만 지금 확보된 상태라서요. 이 정 회장이 이제 한보 사태 이후에 원래는 복역을 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02년에 다시 복역 풀려났다가 영동대학교 교비로 이제 횡령한 혐의가 72억 원 정도가 있었고 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 악화로 이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다가 일본을 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남 정한근 씨 같은 경우에는 또 1998년부터 따로 해외 도피를 이미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네. 그 둘은 함께 있었다는 건 나왔고 2009년에 며느리가 기소가 됐어요. 정태수 회장의 며느리가. 근데 그때 당시 기소될 때 이 도피 자금을 보냈던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카자흐스탄이었는데 그게 이제 키르기즈스탄으로 갔다가 나중에 에콰도르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저것 좀 보고 있다.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의 흔적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지금 민주노총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노동계와 정부 간 관계도 급속도로 악화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지난 21일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로 이제 구속됐는데요. 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이 가장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의 관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22일에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응책을 결정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청와대 앞에서 향후 대응 일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총파업이 예상이 됩니다. 네. 6월 26일에는 일단 전국 노동자 대회가 울산에서 열리고요. 네. 7월 3일에는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그리고 7월 18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노총의 경사노에 참여한 네. 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같은 이 사회적인 기본권 의제에서 목소리를 높여오긴 했는데 네. 당장은 이제 조직 사수를 위한 움직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김명환 위원장이 내부에서는 정부와 대화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온건한 목소리를 내던 입장이었는데 이분이 어쨌든 구속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내부에서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구속이라는 것은 사법부 소관이기 때문에 네. 현재 뭐 여당이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공식적인 대응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달 15일이었죠. 송도 축구클럽 통학 차량 사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당시 사고로 숨졌던 두 아이의 부모님들이 올린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청원이었습니까? 이 사건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난 5월 15일에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 차량이 이 다른 승합차와 충돌해서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또 행인 5명이 다친 사고였습니다. 네. 원래 통학버스는요. 2015년부터 시행이 됐던 세리미법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서 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조항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린이나 이제 영유아가 탑승할 때 보호자가 동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렇죠. 또 안전벨트를 매도록 되어 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축구클럽 통학 차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놀라웠습니다. 사실 예, 사실 알고 그렇습니다. 나서. 예, 대상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건데 이 몇몇 그 해당이 되는 항목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축구 클럽은 없었던 거예요. 네. 이 피해자 학생들의 부모가 지난달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세리미법 개정,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게 20만 명이 돼야지 답변이 나오는데 네. 청원 마감 전까지 조금 아슬아슬했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 네. 날에 넘겼죠. 예, 어제가 마감일이었는데 음. 마감일인 어제 21만 명이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직접 국민청원을 올렸던 부모님들 중 한 분이시죠. 사고 당시 숨진 김태호 군의 아버지 김장회 씨와 전화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먼저 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조금 사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게 힘드시겠지만 뭐 이해를 위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 소식을 이 경찰이나 학원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게 아니시라고요? 아이가 오지 않아서 네. 이제 알아보는 와중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는 거를 전해 들었고, 아이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도 학원 쪽에서 몰라서 네. 응급실에서 이제 시체로 있는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직접 이렇게 부모님들이 찾아 나선 거군요, 사고 후에. 네, 맞습니다. 뭐 이 아이가 축구 클럽 차량을 이용할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사고 나기 전에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차를 타는 시간이나 내리는 시간 등이 비합리적이었고 또 관리도 굉장히 부실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당시 이것만큼 이해 못하겠다. 뭐 이런 점이 있으셨다고요? 네, 사고 지점이 네,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고 당시 숨진 김태호 군의 아버지 김장회 씨와 지난 달에 있었던 송도 축구클럽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아버님 제 이야기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애초에도 이 통합 차량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근데 사고 당시 진짜로 이해하지 못한 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요? 네. 시속 30km 도로에서 네. 80km 넘게 과속 운전을 했고, 그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10초 뒤에 그 노란 차량이 지나가거든요. 네. 저는 영상을 다 봐서 네네. 이제 이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도저히 그 초보 운전자가 아니고서야 왜 그렇게 운전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그게 제일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30km 제한 속도 도로에서 84km를 밟고 네. 신호 위반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전자가 이제 그 군대를 갓 제대한 20대 초반의 진짜 초보 운전자였죠? 네, 맞습니다.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이제 직장으로 잡았던 곳이 그 축구 클럽이었다고 하고요. 거기서 코치도 하면서 이제 운전도 같이 하고 아이들도 통솔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무슨 학교 차량이나 학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2015년에 이른바 세리미법, 그러니까 그 뭐 동승자가 함께 타야 되고 운전자는 교육을 하고 차량은 뭐 구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축구 클럽 차량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를 사고가 나고 나서 알았는데, 아버님도 그러셨군요.
너무 제가 저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애들이 타는 다 그 모든 노란 버스 차량은 같은 통학버스 차량인 줄 알았는데 네. 태우가 탔던 이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차량이었다는 걸 듣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네. 그럼 그 차에는 평소에도 이렇게 그 동승자가 없었습니까? 운전자 이외에 그 앞 타고 내리는 걸 도와주고 뭐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승자가 평소에도 없었던 건가요? 네, 항상 없었고 매번 이거 운전해 주시는 분도 매번 달랐어요. 아.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던 건가요?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거 아. 관련돼 가지고 학원에서 셔틀 차량을 운행을 너무 못한다 이 내용으로 아내랑 저랑 크게 싸웠습니다. 아. 아이를 그쪽에 보내지 말자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아내는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학원 측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줘서 한번 이해해주고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모님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혹시라도 우리 아이에게 조금 불리한 일이 생길까 봐 학원에 이렇게 쉽게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학부모들도 꽤 있으시던데 아마도 어머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꼭 유별난 부모로 비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네. 네, 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가 일명 그 노란 버스라고 부르는 이 어린이 통학 차량 중에서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리고 또 네, 이 세림이법에 해당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이나 어린이집들도 제대로 법규를 지키지 않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게 되셨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사고 이후로 저희가 그냥 정신 놓고 지내다가 네. 언론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관련해서 사고들 나오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리법이 만들어진 거 모든 차량이 다 세리법 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관리 감독도 되게 중요한데 관리 감독 안 하시는 그러니까 관리 감독 제대로 안 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좀 알려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축구 차량 사고 당시에 아이들이 안전벨트는 다 매고 있었나요? 네, 아이들 벨트 자국이 다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는 2점식 안전벨트가 아닌 3점이나 4점이 꼭 필요하고 네. 헤드레스트도 꼭 머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꼭 필요하다. 이것도 내용을 저희가 지금 국회 쪽에 있는 의원들한테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국회 쪽에 많이 알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호응은 좀 있던가요?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 네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관련법 입법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청원을 하셔서 지금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측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들이 그 답변에 좀 담겼으면 하시는지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꼭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원해요. 저희는 청와대 쪽이나 국회 쪽이나 모두 다 어린이들,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박현주님께서 제가 사는 곳에도 아이들을 태운 수영 클럽 차량이 도로에서 신호위반과 과속, 난폭 운전하는 걸 자주 목격합니다. 제발 안전 운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아마 아이를 이런 학원에 보내는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힘든 상황에서도 직접 목소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렵게 인터뷰해 주신 김장현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추돌 사고로 숨진 김태우 군의 아버지 김장회 씨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프리픽스 속 인터뷰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관련 소식 하나 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밤 자정부터 이제 딱 한 잔, 뭐 흔히 말하는 딱 네. 한 잔도 이제 음주운전에 걸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웬만한 성인분들도 이제 딱 한 잔이라는 핑계가 더 이상 좀 통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조항입니다. 이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일 0시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사실은 시행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딱 한 잔이라는 기준도 단속에 걸린다는 건데요. 네. 단속 기준이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이제는 0.03%로 강화됐습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를 따라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몸무게 65kg인 성인이 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와인 어. 한 잔, 뭐 맥주 한 캔도 마찬가지고요. 면허 취소 기준도 엄격해졌는데요. 기존에는 0.1% 이상이었는데 이게 0.08%로 바뀝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때 이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네. 대검찰청이 관련해서 이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좀 높여서 내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술 하면은 네. 운전대는 절대 잡지 않는 걸로 네. 이렇게 명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운전하면서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이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블레아니오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추가 수습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2일인데요. 이 다뉴브강에서 이 허블레아니오 침몰 사고 실종자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어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침몰 현장에서 약 30km 떨어진 이 체펠섬 지역에서 헝가리 어부가 발견을 했다고 해요. 헝가리 당국과 이제 신속 대응팀이 이 실종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신이 지금 부패가 심한 상태라서 이 지문 채취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DNA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신원 확인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만약에 허블레아니오 한국인 탑승객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남은 실종자는 이 2명이 됩니다. 자, 남은 실종자가 아직도 2명이 있는데요. 네. 이 두 분도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플러스 김동인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